네, 보신 것처럼 7월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관측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넘어서는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른바 7월 일본 대재앙 괴담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해서 화제가 됐던 만화 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을 언급한 게 기폭제가 된 건데 이 일본 대지진설 근거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진이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한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의 일부 구간인 소난카이와 토카이 지역에서 1944년경에 마지막으로 발생을 하고 이 난카이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아직 지진이 발생해 오지 않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지가 수백 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응력이 쌓여 있는 상태고 이 응력은 곧 배출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과학적인 사실과 결합이 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만화에서 예언한 대지진 지역이 바로 난카이 해곡인데요. 실제 일본에서 100년 주기 대지진이 수십 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곳이기도 하고 일본 남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저 협곡이라고 하는데 이 난카이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예. 필리핀판하고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 난카이 해구의 전체 길이는 한 700km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난카이 해구의 이제 끝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일본 이 큐슈 지역의 남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남쪽으로도 계속 해구가 연결이 되는데 이름을 달리해서 류큐 해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류큐 해구나 난카이 해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해구입니다. 그냥 이름만 달리해서 부를 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지진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측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류큐 해구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 난카이 해구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진이 이제 빈발하다 보니까 난카이 해구 지역을 자극을 해서 지진이 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 일본 남쪽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게 대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냐 불안감이 커진 건데 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 이후에 열흘 동안 진도 1 이상 지진이 65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여기 바로 이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류큐 해구 지역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예. 지리적으로는 류큐 해구 지역이라고 명명하지만 실제로는 난카이 해구하고 연결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3일 동안 이제 지진이 시작되고 3일 동안만 규모 4 이상의 지진들이 한 20번 발생을 하고요. 그 가운데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한 3차례 정도 됩니다. 짧은 지역에 바로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 가운데는 소규모 지진도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좁은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굉장히 많은 힘이 쌓여 있다는 얘기고 그 힘은 배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더 약화시키게 되고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난카이 해구 지역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지진 발생이 난카이 해구 지역의 지진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속설이 SNS상에서 돌기도 했는데 난카이 대지진하고 도카라 열도 해역 지진 사이에 실제로 연관성이 좀 있다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한 개의 해구 지역입니다. 예.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만약에 크게 부서지게 되면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양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카이 해구 지역이 앞서서 이제 이 토카라 열도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틀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5 정도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에 수천 건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지진의 징조라는 사실은 발생 이후에 알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소규모 지진이 빈발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좀 상황이 유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도 3월 11일 바로 이틀 전인 3월 9일에 규모 7.3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규모 9.0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진의 전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바로 같은 자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7.3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 해구 지역은 더욱더 약화되게 되고 그 결과로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을 규모 7.3 지진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규모 9.0 지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8월 달에 규모 7.1 지진이 큐슈 앞바다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가 대지진 위험 경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대지진 위험 경보를 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이유는 바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규모 7.0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려되는 규모 9.0 지진에 앞선 전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규모 7.1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대지진 경보를 내렸던 것입니다. 예. 예. 그만큼 동일본 대지진 그 교훈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요.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예. 일본 기상청 말에 따르면 지진 시기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지진 발생 시기나 장소,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정확하게는 진짜 그 규모와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곳에 큰 지진이 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곳에 힘이 쌓이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명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큰 지진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잠재 지진의 규모는 규모 9.0에 이르고요. 규모 9.0에 이르는 지진은 최악의 경우인데 그에 못 미친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규모 7점대 후반이나 규모 8점대 초반의 지진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과학자들 누구나 받아들인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규모를 여전히 정확하게 못을 박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의 지진 활동 그리고 만약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미얀마 지진에서 보다시피 미얀마 지진이 규모 7점대의 큰 지진이었는데 1000km 떨어진 방콕 지역에서 굉장히 큰 장주기 지진동을 일으키면서 큰 건물이 붕괴되거나 큰 건물들이 크게 흔들리는 것들을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1000km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장주기 저주파 에너지는 멀리까지 전파가 되면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데요.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 800km 이내에 있는 우리나라 이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더욱더 큰 장주기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남의 일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해서 일본 대지진설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